자, 일단 뭐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어제 이미 그 교육을 해드린 내용 중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소름이 돋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월 11일자 기준에서 이제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 이전에 마지막으로 요 가격대 기준에서 가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직장 문자반에 계신 분들 중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오늘처럼 막 문자가 와버리면 내가 뭐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편입해요? 나 못해요. 뭐 응? 이러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LG전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그 편입 비중을 우리가 8월부터 해서 7만 1,000원에서 계속 사들여 왔단 말이에요. 비중을 30%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LG전자를 계속 사들이는 기준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단 한 차례도 안 했어요. 뭐 차익 실현을 짧게 하려고 이제 들어갔던 범위가 아니니까 차익 실현을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한 거는 이제 상한가 이후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상한가 이후 그 상한가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 12월 23일 날 12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개장 초부터 LG전자 그날 종가가 12만 원 수준, 그러니까 11만 9,500원인데 12만 원이라고 치고요. 9만 4천 원부터 문자 사인을 연거퍼 3번을 내보내 드립니다. 왜? 못 사실까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명히 편입을 하겠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거 뭐 맨날 오는 문자 사인인데 LG전자 뭐 맨날 30% 채우랬는데 천천히 채우지 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채워야 됩니다. 한 번 더 빵! 9만 4천 원, 뭐 9만 7천 원 빵! 10만 원 미만에서 30% 채운다고 했죠? 분명히 또 빵! 사상 52주 고가 9만 8,700원인가요? 900원 넘겼어. 또 매수엔 빵! 세 차례 문자가 나왔어요. 세 차례, 네 차례. 오늘 기준에서는 조금 현대차 부분이 살짝 미스난 게 있어요. 뭐냐면 현대차 부분의 개장 초부터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 지난주에 다 들어가고 해서 이제 현대차의 단문 문자 기준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전부 매수 기준이 잡혔는데 19만 원 미만, 20만 원 미만에서 30% 채울 겁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계속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개장 초에 좀 늦었어. 그렇게 해서 뭐 19만 9천 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또 SK 하이닉스 매수 사인이 3번, 4번씩 나왔어요. 과도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우리는 다 편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하고 있고 진짜로 LG전자는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더 가고 있어요 사실. LG화학도 전량 차익 실현했죠. 82만 원에. 그거 대비해서 더 가고 있단 말이야. SK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어 한 번도. 삼성전자는 한 번 했다가 10% 차익 실현했다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한 3, 400원 더 주고 샀지. 근데 배당락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상은 바보짓을 좀 한 거죠. 어찌됐건 차익 실현한 건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또 보여드릴 건데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걸 누가 몰라요. 어제도 알게 됐고 어제도 야간 교육했고 600명 이상 들어와서 들으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접속 올려드리라니까? 이거는 예전 거 올려드린 거잖아. 올려드려야지. 접속을 못하고 계신데 그 모니터링 하면서 접속인원 보면서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자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그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의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도 오늘 개장 전에 가입하신 분들 연휴 때 가입하신 분들도 좀 정신없고 혼란스럽긴 했더라도 확실하게 윤정부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매매 사인을 드리는지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일자별 매매 사인 기준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올려놓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 PD가 그 확인해서 일자별 매매 사인을 권 부장님이 올려놓고 갔을 테니까 거기서 오늘 게 빠져 있으면 그것만 업데이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별 매매 사인 기준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기준점 설정해서 그대로 보여드리고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기준에 1분기 목표 지수 2021년 목표 5,000포인트 이런 기준을 다 설명을 드렸고 수급 범위도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똑같은 흐름이 나오죠. 삼성전자에 대한 800만 주의 개인들의 매수세 6,400억 뭐 7천억 정도의 매수세의 기준 그거 빼고 이제 한 3천억 정도를 무엇을 샀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상한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동학개미의 승리인 양 막 해석을 해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또 정점이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 속에서 물량을 또 많이 뺏겨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료들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다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12월 30일에 녹십자 삼형제 뭐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의 기준이 되고 어제 야간 교회 갈 때에 이런 종목군들 설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장 전에 기준점 잡아서 올려드렸죠.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은 무엇을 공략할 수 있느냐,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시간의 거래대금이 이제 최상위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을 1순위로 이제 먼저 놓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그 부분부터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이 고바이오랩을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내일 개장 전에는 대형주 위주에서 여러분들의 설정 범위를 드릴 거예요. 내일 개장 전에는 대형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잡는다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교육 종목으로 들여다봤었던 종목이 됩니다. 근데 시간에서 이제 일단은 163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고바이오랩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6만 원 기준 잡으면 68에 48 800만 주, 900만 주 정도 기준점의 거래 대금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조금 이따 다시 설정 범위 가져갈 거예요. 또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요즘에 최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단기 공략주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1,200만 주, 1,300만 주, 1,300만 주 뭐 그대로 잡아놓죠.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현대 로템의 거래 대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기준점에 4천만 주 정도면은 뭐 조 단위가 돼 버리니까 2,500만 주, 2,500만 주, 2,500만 주, 5천억 정도, 2,500만 주. 조금 이따 이 기준 거래량 다시 살펴봐 드릴 거예요. 뭐 전체적인 기준에 대형주 기준에서의 조 단위의 정상적인 의약품 쪽이 주가가 올라와서 조 단위 말고 일단은 정상적인 범위에 좀 놓여져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는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녹십자 기준은 좀 다 종목 AS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는 설정 범위로. 그리고 이제 극대형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준인데 얘네들은 이미 이제 또 52주 신고가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준 상태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차익 실현을 했지만 HM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기준도 한번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혔지만은 결과적으로 직장 다니시거나 본업을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이제 기준 거래량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억지로 짜내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뭐 설정을 해놓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기준으로도 보고 SK 그룹주로도 보고 2차 전지로도 보고 바이오 쪽에 그때 당시에 그룹주의 신규 상장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혜 범위, 이슈 또 시장의 관심 범위 뭐 이런 걸 놓고 설정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2차 전지의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은 2차 전지의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2차 전지의 기준점 그 뭐 랠리가 테마가 형성되고 랠리가 나왔다는 건 그건 누구도 부정을 못 합니다. 다만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2차 전지 랠리가 어제 오늘의 랠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2017년도 하반기에도 뭐 또 상당했고요.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고요. 작년 뭐 상반기부터 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따 보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올라오면서 12월 달 못 올랐던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뿐이 안 돼 사실은 LG화학의 경우는.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11월 12월에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있었죠. LG전자 막 상한가 가고 이럴 때 그 부분이 뿜어져 나온 흐름. 그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기준점이 있긴 한데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을 두 가지 세 가지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석유화학, SK 그룹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설정 범위를 2차 전지 쪽에 LG화학을 화학 겸 2차 전지로 탑으로 놓고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잡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를 잡아야 될 때는 삼성 SDI가 아닌 SK 이노베이션을 들어갔었죠. 왜냐하면 삼성 SDI는 또 IT 쪽으로 몰아가니까.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2차 전지 기준에서 우리는 탑을 LG화학으로 봤다. 근데 LG화학을 화학의 기준에서 같이 봤다. 왜? 화학에서 실적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쪽에서 그 매매를 하는데 조금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했을 때 그때의 대체 종목을 삼성 SDI를 본 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으로 기준을 잡아왔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종목이 안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IT 비중이 높다 보니 충분히 IT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업종의 기준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이 세 종목을 아우르고 있었고, LG화학 차익 실현 이후에는 하나솔루션의 기준을 좀 설정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을 끄집어내서 갖다 붙여놓고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 편입을 못 해버렸어요. 아쉽게도. 어찌됐건 뭐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의 오늘 수익을 우리가 다 잡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IT와 자동차에서 오늘 뭐 충분할 정도로, 만도에 대해서 오늘 줍줍이 선생님께서, 전 솔직히 많이 웃었어요. 줍줍이 선생님께서 만도 왜 이렇게 못 가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6% 7%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위아가 상한가 가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가총액 상승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에 만도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종목 대 하락 종목의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요. 500 종목 대 380 종목, 500 종목 수준의 상승, 380 종목 정도 수준의 하락,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 이런 기준. 어떤 기준?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의 지금 같은 변동성의 흐름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되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 사실 매달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적절한 구간에 우리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건데 그 전략들은 또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월초에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월초에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릴 때 월말에 다시 꼬리를 메꾸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차익 실현.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그런 기준점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유료 부분들은 유료 회원님들대로 기준점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명확한 그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왼쪽이 주력이고 오른쪽이 수익 종목군이잖아요. 수익 종목에서 사실상 4종목의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죠. 오른쪽 종목은 문자 사인이 안 나가요. 오늘 문자 사인이 안 나간 종목 기준에서 녹십자 형제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준 거래량 뭐 예를 들면 녹십자 120만 주 설정해 놓은 거 더 넘겼죠. 또 녹십자 홀딩스 1,500만 주 설정한 거 넘겼죠.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일찍 들어가면서 500만 주가 안 됐을 뿐이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아니 집중해야지. 들어가봐야 저거 뭐 5% 미만의 교육용 이렇게 들어갈 텐데 수익이 원체 나 있는 상태라 교육 1%도 아니고 이제 조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종목은 좀 더 들어가긴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하이닉스 또 현대차 나쁘지 않은 범위에서 잘 편입을 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SK 이노베이션도 아쉽지만은 이 SK 이노베이션을 내일 또 다시 볼 수는 있어요. 왜? 자 한번 보시자고요. 월봉 기준에서 오버슈팅 자락을 우리가 논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때죠. 요때 8월 달에 무지하게 수익을 크게 냈죠. 8월 달에 SK 이노베이션은 그 LG화학을 차익 실현한 이후에 방안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님 왜 우리는 2차 전지주 안 들어가나요? 왜 안 들어가요? LG화학 있었잖아요. 차익 실현했을 뿐이지. 근데 조금 일찍 차익 실현이 됐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쪽을 보지 않고 SK 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IT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우리는 어떻게? 그 전부터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고 화학 정유 쪽을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의 문자가 그 이후에도 좀 있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5월달 문자, 8월달 문자 다 한번 보시죠. 5월달 문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5월 19일 날 SK 스윙 5% SK 이노베이션 10만 2천 원에 편입 11만 5천 원 목표 21일 날 목표 주가 상향 12만 원 5월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죠?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해놨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기준에 LG 화학을 차익 실현하면은 이렇게 대처하는 기준을 잡았고요. 8월 5일 날, 6일 날 뭐 이렇게 문자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극대형주의 흐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져요. 10% 비중 유지, 13만 8천 원, 신규 편입자 5% 편입 가능, 16만 원 목표. 8월 5일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8월 6일 기준의 문자. 나중에 이제 이 문자가 전체 그 정형화되어 있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15만 5천 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16만 1천 원 돌파 시 5% 편입 8월 6일 날. 무슨 얘기냐면은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상 8월 달에도 수익을 많이 냈죠. 왜냐면 7월 말 8월 초에 LG화학부터 보실까요? 7월 말 8월 초에 차익 실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윗꼬리 달리고 오버슈팅이네요. 윗꼬리 달려 있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했어요. 이때 사실 7월 31일 날. 그리고 추가 급등 나왔잖아요. 예? 못 따라붙었어. 안 따라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고 본업하시는 경우에 이때 이제 가져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주력이라면 따라붙는데 이때까지는 주력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 주력이 아직까지는 한진칼에서의 변동이 컸었고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IT 주력으로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차익 실현하고 30% 비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익 실현하고 시젠으로 시젠 이제 마지막 자락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력은 꽉 채워져 있어서 LG화학은 이제 스윙 정도 보고 있을 때라서 일단은 9%까지 올라오고 꼬리가 날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겁니다. 어찌됐건 한 템포 더 가져가셔서 이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2차 전지주 안 갖고 가나요? 하셨을 때 그렇다면 얘를 따라붙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니 왜 여기서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따라붙자? 당연히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적 부담이 되니 8월 초순에 정확히 아까 8월 5일 6일 다 보신 거죠? 8월 초순에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잡아내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 이걸 다 수익 낸 거죠. 5일 날 편입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6일 날 차익 실현을 하고 7일 날 또 못 따라붙었어 사실은. 그냥 구도 언급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쉬어갔죠. 지금 기준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들여다만 보고 있던 거예요. 거래 대금이 다시 수반되고 있어서. 오늘은 절호의 기회인데 갭상승이 사실 6%대라 얘를 따라붙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의 주도주인 하이닉스 현대차의 편입기준 설정 범위가 편안했던 거죠. 1379명방. 이 습관이 습관. 윤정두가 이 습관이라 신뢰를 갖고 이제 알아서 지우겠다고 냅두면 되는데 이 광고쟁이들한테 원체 많은 분들이 당하니까 그죠? 1486명방 뭐 이렇게 알아서 다 저희 직원분들이 지우는데도 이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쌓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결국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8월 달에도 수익을 냈고 지금의 범위에서도 충분하게 뭐 수익 범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기준의 화학주를 LG화학을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82만 원대. 뭔 자랑이라고 자꾸 81만 원 강조하느냐. 82만 원대 차익 실현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자동차나 IT의 비중을 꽉꽉 더 채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결국은 뭐예요? 항상 윤정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 근데 이게 시장이 동반적인 조정이었죠. 78만 5천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58만 8천 원. 그럼 20만 원이 깨진 거예요. 78만 원에서 20만 원. 그죠? 그럼 78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 나누기 78만 8천 원 해볼까요? 20만 원 나누기 78만 8천 원 해주면 25%가 밀려내립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20%씩 조정받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씩 빠져내려올 때 나의 평균 단가가 어디냐를 설정해야죠. 내 평균 단가가. 다시 얘기해서 LG화학이 이달에 8월 달에 38%나 들어올려져요. 내가 주식수가 몇 주? 7천만 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대략 뭐 58만 원, 60만 원에서부터 뭐 78만 5천 원까지 가면 60만 원만 잡아도 40조짜리가 38% 올라온 거 한 달 만에. 미친 거지. 말 그대로. 안 그래요? 그 변동성 속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3%가 아니겠죠. 대략 5% 분할 매수. 30% 비중 화학주 꽉 채운다면은 뭐 6번을 들어가든 혹은 최소 3번에서 6번이겠죠. 10%씩 혹은 5%씩 6번.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수준까지 밀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형주의 경우. 특히 또 시세가 나오는 경우. 이러한 장대 양봉 이후에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럼 분할 매수 이후에 대형주가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밀리는 경우 드뭅니다. 만약에 10%가 밀리면요. 10%가 밀리면 시장 지수를 같이 봅니다. 시장 지수를. 무슨 말이냐면은 나 혼자 약세를 떼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꺾였느냐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2326포인트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죠. 얼마까지? 2267까지. 고점은 얼마였어요? 2326에서. 시장도 일정 범위는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60포인트, 70포인트 뭐 이렇게. 어찌됐건 이 LG화학의 경우에 12월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고점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거래 대금이 좀 주춤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을 넘겼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따라붙지를 못하겠다. 위로. 위로 따라붙지 못하고 우리는 82만 원에 차익 실현했으니 밀리면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과연 어디서 잡을 수 있겠느냐. 장중에 딱 찍고 돌리는 거 그걸 어떻게 다 잡았네요. 78만 원. 요때가 딱 어쩌면 기회였죠. 78만 원 딱 살짝 이탈될 때. 근데 4만 원이면 4%예요. 30%의 비중을 평균 82만 원에 팔았는데 4만 원 밀렸을 때 들어가 봐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10%? 30%를 다시 다 사? 한 방에? 어찌됐건 우리는 못 샀어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안타깝지 않은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지수가 얼마 올라왔죠? 12월 1일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게 10% 이상의 시장 지수 상승률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시장 지수 상승률이. 12월 이후에 11월도 필요 없어. 12월 이후에. 11월 이후에는 30%죠. 30%인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 올라와 버렸으니까 12월 1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12.74 올라왔습니다. 그죠? 12.74. 12월 1일 이후에 그러면 LG화학이 덜 아쉽다라고 한 거, 덜 아쉽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냥 뭐 갖고 있는데 오늘 대박 났어요. 에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장 수익률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내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12월 1일 이후에 시장은 12.7%? 근데 얘는 얼마 올랐어요? 요 바닥 대비 14.41이에요. 요 바닥 대비. 12월 1일 기준으로 따지면요. 그것조차도 안 나오죠. 그조차도 안 나오죠. 10% 조금 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조금 넘기는 수준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천하의 삼성전자는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요. 뭐 삼성전자는 뭐 23.70이지. 고점 기준 잡으면 25%. SK 하이닉스는요. 30%. 응?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도주라는 것이 뭔지를. 주도주가 시장 대비 월등히 움직여줘야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예? 그게 웹도덕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니 하이닉스가 오늘 오래간만에 80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형성됐는데, 그죠? 9,860억이 형성됐는데 이런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것이 외부 요인, 선물에 연동된, 상품에 연동된 그런 해치 물량에 연동된 주가 변동일까요? 아니죠. 자체 수급에 대한 변동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샀다, 손바뀜을 통해서 많이 샀다, 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장의 해치 물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박스권 장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세 상승 사상 최대치 행진을 보일 때 나타나는 추세 흐름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주도주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현대차 12월 이후에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시장 수익률 조금 넘겨. 얘도. 근데 거래대금은 참 이뻐. 앞전에 고점 19만 9천 원을 찍을 때 12월에 사상 최대 7년 만에 고점을 찍을 때 그때 흐름하고 비슷하게 거래대금을 찍어줬어요. 여기서 거래대금 거래량만 급격히 축소되지 않는다면, 급격히 축소만 안 된다면은, 급격히 축소돼 버리면 시장 수익률.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시장 수익률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 조금만 실리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는 주도 업종. 아직까지는 비중을 IT로 70%를 갖고 가는 게, IT 이외에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내주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대치 실적인가요? LG화학이 사상 최대치 실적인가? 그리고 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는 종목군들, 업종군이 이전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주가가 아직까지 영향을 안 받은 시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전자 업종만이 지금 사상 최대치 실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2차 전지 기준에서의 시장 수익률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리고 혹은 뭐 석유화학 업종 기준에서의 시장 수익률을 잡을 것이냐, 혹은 뭐 자체적인 바닥에서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 어느 쪽의 기준이 잡힐 것이냐. 근데 일단은 누가 뭐라 해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항목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다 우리는 주력으로 지금 따라가진 않아요. 화학업종 기준에 LG화학을 일바따로 보고 거기는 이제 일단은 편입단가를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고 있는 하나 솔루션의 비중 20%, 25% 이 기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만약에 내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준다면 이쪽에서 어떻게 수익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한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의 거래대금이 오늘 기준에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을 했어요. 9,360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4, 8에 32, 320만 주, 그다음에 8, 26 뭐 이렇게 하니까 350만 주 정도. 35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21% 올라온 이 흐름처럼 저러한 변동성을 다 우리가 잡아내겠다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5천억 원의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내일 주가가 이제 뭐 5%가 올라올지 기준점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의 거래대금 나누기 24만 원 정도 변동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얼마? 210만 주 정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사실상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400만 주니까 4, 8에 32 해가지고 350만 주 정도 터져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350만 주가 터지면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죠. 10% 나올 수 있죠, 변동성이. 그러면 25만 원이 넘겨진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되면 또 8,7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5천억만 넘겨도 변동성은 나온다. 더 터져주면 더 좋죠. 더 터져주면 변동성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시간에서 이제 그 27,000주의 1% 강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27,000주의 3분의 1, 9,000주 정도, 그러니까 뭐 만주 정도 실린다고 놓고 보고, 만주가 실리면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변동성을 추세 매매를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좋든 싫든 LG화학을 전량 차익 실현했고 하나솔루션을 쥐고 있는 상태. 얘를 2차 전지로 묶지 않고 윤정도는 정유화학으로 묶겠다라고 말씀드린 형태. 정유화학으로 묶어놓되 2차 전지의 변동성을 들여다보겠다라는 형태. 그럼 210만 주. 이게 아쉽다? 그럼 250만 주까지. 자, 250만 주 기준의 거래량이라면은, 그렇다면 오늘 거래된 9,360억인데요. 250만 주 곱하기 내일 뭐 24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 예? 평단 250만 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6,0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뭐 변동성 시초가 대비 7에서 10%는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SK이노베이션 250만 주를 설정해 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유튜브 제목도 지금 만져서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장중에 미리 제목을 설정을 해놔. 어제도 야간에 내가 다 고쳐놨지. 응? 지금도 보면 유튜브 제목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 오늘 장중에 기준 잡아도. 두 번째 기준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준에서 2천만 주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4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어요. 변동성은 14%고 시초가 대비해서도 뭐 한 14% 정도 변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소문이 조금 덜 나 있는 거예요. 소문을 더 잡아갈 수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어떤 이유로 움직임이 나왔다 명확하게 꽉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뉴스죠. 그건 심리고. 뭐 갑자기 시가총액 뭐 오늘 올라와서 2조 1,000억을 넘기는 종목이 어떠한 뉴스 내용에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사실상 오늘 뭐 어떤 변동이 크게 이 종목의 시세가 바뀔 만큼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공정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무조건적으로. 근데 뭐 공시 내용이 새로 나온 공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없죠. 그래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럼 내일 이 기준이 설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기준이 설정이 되려면 일단은 현대로템이 시간에서 거래량이 114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다고 치고, 그러면 40만 주의 기준이면 원래 윤정도 기준이면 4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 걸 설정을 합니다. 4천만 주에. 예?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이 동시효과에 체결이 되고, 그 동시효과 체결된 물량의 100%, 그 물량이 하루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은 120만 주 거래량이 된 거니까 한 30만 주, 40만 주 정도, 35만 주, 뭐 40만 주 하여간에 4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다. 그럼 곱하기 100 해주면 4천만 주가 나와야 돼. 4천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1조에 달합니다.
뭐 1조에 달할 수 있죠. 뭐 시가총액 뭐 몇천억짜리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마지막 거래일에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말 같지도 않은 조 단위의 거래 대금 터졌잖아요. 먼저 봐요. 시리즈즌 바이오. 프리시즌 바이오. 어떻게 했어요? 3,300만 주면 이게 조 단위죠. 이게 조 단위 거래 대금 터졌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 3,800억짜리가. 근데 현대로템이 뭐 그런 거래 대금이 안 터지게 터질 수 있죠. 다만 5천억 기준만 잡아도 된다. 지금 3,800억이니까 뭐 5천억 내일 더 터진다고 치고 더 안 터지면 변동성이 줄죠. 더 안 터지면 변동성이 줄죠. 결론적으로 5천만 주 나누기 내일 만약에 5천억 나누기 내일 2만 1,000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 2,400만 주. 오히려 오늘 2천만 주 대비 공격적이신 분들은 1,6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 10%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시간에서 이제 소문도 좀 있고 그럼 갭상승이 일부 나올 수밖에 없고 갭상승이 일부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최소 7에서 10% 특히 이제 이 종목은 10% 변동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갭상승 이후에 추가 10%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 2,4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명목 거래량 해서 죄송합니다. 2,500만 주까지. 왜? 시간의 거래를 따진다면은 4천만 주 터져야 되는데 4천만 주에서 양보를 한 거고 또 1,600만 주면 공격적인 성향이 기준인데 거기서부터 또 플러스를 한 거고 현대로템은 2,500만 주를 설정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활해지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기준점을 일부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HMM 같은 경우에 오늘 330만 주,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3억 2,600만 주라서 330만 주면은 1%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요. 월등한 그 매집세가 유입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은 시간에 37억 정도의 수반이 됐는데 22만 주고요.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어제도 그 야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하나 기술 같은 경우가 좋은 게 상한가 잔량이 작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보합으로 출발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접근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게 참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HMM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HMM이 지금 현재 이제 3,800만 주 오늘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한데 개장 초부터 이제 거래가 터졌고요. 이쪽은 우리가 신규 매수 사인을 안 드렸어요. 신규 매수 사인을 안 드리고 오히려 신규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14,900원. 그죠? 14,900원 올라섰다가 눌려져서 뭐 14,250원까지 내려왔을 때 돌려질 때 뭐 14,500원, 600원이 됐든 아니면 14,900원이 됐든 신규 편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스윙치고 20% 범위에 좀 길게 갖고 왔죠. 이제 뭐 본격도 스타트 거래대금 터지고 스타트니까 또 수급이 뒷받침된 그 앞전에 누적 수급까지 뒷받침된 스타트니까 앞전 거 좀 넘기는 거 당연하고 여기서 거래가 조금만 수반되면은 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한데 꼬리가 달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신규 편입하지 말고 주력에서 원체 가니까 주력에서 원체 잘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갭상승의 장대 양봉이긴 합니다만 눌려질 때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오히려 물량을 뺏겼어요. 왜? 최고점 대비 2.5에서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라는 게 우리의 평상시의 약속이었잖아요. 더 쭉쭉쭉 뻗어 올라가더라도. 응? 근데 이제 그 범위를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요때 이후에 요때 이제 아쉽게 여기서 12,000원의 차익 실현했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12,000원의 차익 실현하고 이때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할 등락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기준에서 충분히 기다려왔던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가 충분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했고 아쉽지만 차익 실현 그 가격대도 16,300원 이탈시 그다음 15,900원 이탈시였어요. 그리고 종가는 오히려 다시 되돌려서 이제 흐름인데 눌리고 나서 돌려질 때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강했죠. 그럼 뭐 재차 따라붙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일 그 이후에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종목에 지금 그 거래대금이 6천억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거래대금이 됩니다. 또 시간에서는 보합이에요. 그럼 내일 보합권이나 눌림목으로 시작되면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래량이 오늘의 80% 48에 32, 3,200만 주 혹은 3,500만 주 정도 터져줘야 돼요. 그럼 3,500만 주가 터지면은 18,000원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18,000에 3천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주면은 5,400억이 되네요. 그럼 3천만 주만 터져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HMM은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놓고 3천만 주가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이 동시효과부터 터져주고 그 다음에 양봉이 분봉해서 나와주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로. 우리도 상황 봐서는 뭐 따라붙고 스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도 주력 대형주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이 된다면 굳이 소형주 수익에서 비중을 다시 늘리지 않고 오히려 또 삼성중공업이 내일 또 터진다라면 삼성중공업도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좀 가볍게 가지고 가고 또 소부장 쪽에서도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져서 막 1,000억, 2,000억, 3,000억 터져서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흐름 속에 움직임이 나오면 따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서울 반도체도 52주 신고가를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새롭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주도주들이 극대형주들이 강세를 띠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그쪽에 일단 집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익 종목을 접근하자. 그래서 내일 주도주가 강세를 띠면 주도주 위주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수익 종목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HMM 차익 실현했잖아요. 삼성중공업 계속 어떻게 했어요? 7,000원 초반, 7,000원 전후 거기서 그냥 계속 5% 10%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서 빵 하고 쳐주는데 거래량이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빵 치고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를 다는 순간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혹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면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서울 반도체 마찬가지. 얘를 왜 팔아? 좋은데. 다만 빵 치고 움직이는데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막 1,000억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언제부터 갖고 가요? 얘도 단 한 번 차익 실현 안 하죠. 차익 실현 안 해서 잘났다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을 할 이유 자체를 찾지를 못했잖아. 예? 52주 고가랠리에 우리는 IT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의 기준에 IT 장비품 소재 쪽, 소부장 쪽을 너무 여러 종목을 갖고 있다 보니 에코프로도 있죠. 얘도 있죠. 그 추세 매매는 당연히 놓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큼 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LG전자만큼의 수익도 못 줬고 사실은. 그러면 요번 기회에 움직임이 나올 때 극대형주가 내일 여전히 강세를 띠면 여기서 동반적인 흐름 나오다 꼬리를 달리면 여기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응? 극대형주가 우리 주도주가 제한적으로 흘러가는데 얘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가운데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신규 편입도 잡아드리죠. 근데 그 거래량 기준이 5MA, 20MA만을 놓고 보기에는 지금 흐름은 다소 버겁다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고점 돌파 랠리가 지속될 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반돼 있지만은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빵빵빵 실리면서 고점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웹도덕 현상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심하다는 거죠. 웹도덕 현상이. 시장이 좋으니 수급 범위의 프로그램 쪽 또 해치 물량 쪽 뭐 여러 가지 그런 수급에 의해서 강도 있는 추세의 범위가 아니라 점진적인 추세의 강화가 나온다. 에코프로도. 그럼 왜 자꾸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결론은 한 가지예요.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 그 단기 고점이 형성된다. 정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절대. 단기 고점으로 형성이 되면은 대형주는요. LG화학에서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LG화학 차익 실현했더니 자리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매수 자리를 안 줘요. 네이버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네이버 차익 실현 자리 주나요? 네이버 안 주죠. 안 줘요. 차익 실현하고 뭐 재편입 구간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지금 뭐 최고점 대비 지금 15%인데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뭐 월등하게 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범위는 거래대금이 일부
축소되는 관점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우리가 아쉽게도 23만 원의 차익 실현했잖아요. 너무 빨리 했죠. 대신에 그거 차익 실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익 냈고 시젠 수익 냈고 똑같은 비중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에서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고 칩시다. 얘가 과연 어느 정도 밀릴까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12만 6천 원인데 막연하게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거 뭐 저기 뭐 11만 원까지 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혹은 뭐 12만 원 이탈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탈되면요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얘네가 밀리면 지수가 밀린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시장 수익률입니다. 근데 두 종목이 끌어올린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등락 폭이 36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시장 내일 70포인트 밀린다고 칩시다. 내일. 그럼 2.47% 밀린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만큼 또 깨져내려가는 거고 하이닉스도 그만큼 밀려. 그걸 역으로 삼성전자가 2.47% 밀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온 것만큼 6.33% 밀려버리면 시장은 결국은 70포인트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0포인트 깨지는 변동성에서 IT 장비 부품 소재 또 자동차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의 변동성이 커져 있었잖아요. 걔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세다는 거지. 예? 오늘같이 좋은 날 셀트리온 삼형제가 약세를 뛰었죠. 근데 사실상은 걔네들이 11월 25일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그때 당시 5위 기준에서 얼마 26%의 강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의 강세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미끄러질 때도 오늘 막 장 중에 8% 막 9%씩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 이해되셔야 돼요. 극대형 주가 좋은 이유는 조정을 받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랠리가 나와도 조정을 받을 때 깊은 조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겪어보셨잖아요. 지들이 땡겨 올린 건데 지들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지들이 땡긴 거지. 이게 동학개미가 땡긴 거야. 수급이 만큼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손바뀜이지. 이게 개인들이 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렸나? 이때 한번 이렇게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지. 여기서 계속 손바뀜이죠. 팔고 나가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사고 들어오는 개인이 있고 팔고 나가는 외국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사는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위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좋은 그 흐름 속에서 이쪽은 눌림이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오늘 7% 올라왔잖아요. 이건 수순이죠. 수순.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에코프로의 올해 들어서의 매집이 15% 수준이다. 15%의 매수 평균 단가가 3만 원대 중반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 목표 주가 7만 원 선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일별 기준에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성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극대형주처럼 뭐 LG전자처럼 한 군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게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나 우리 이제 서울반도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나 서울반도체, 미코 이런 쪽은 매수하는 쪽도 제한적이고 특정 창구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매도하는 쪽도 제한적인데 그들 창구만 잘 보면 되긴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에서 5조 정도 수준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HMM도 뭐 7,500원에서 15,000원 찍고 조금 눌리고 확 가주면 좋은데 그 눌림폭의 기간이 조금 길었죠. 근데 변동성의 등락률도 만만치 않죠. 두산중공업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출석 체크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지금 세 종목까지는 설정을 해드렸고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의 종목군들이고 HMM이 롯템보다 시가총액 월등히 높죠. 예, 순서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바이오랩이나 프리시즌 바이오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용이 되는 거고 이쪽은 그나마도 수익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력주의 기준은 내일 아침에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솔직히 무료로 오픈해드려도 SK하이닉스를 오늘 같은 날, 현대차를 오늘 같은 날 신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지. 자, 정리해드립니다. 시장이 횡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용가리 통빼요? 시장이 횡보하는데 여러분들이 용가리 통빼가지고 야 요만큼 올라왔고 순환성 이렇게 도니까 나는 올라온 종목 팔고 밑에 있는 종목 사서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에 맞는 주도주를 잡는 게 1순위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횡보를 하고 못 가는데 내 종목만 간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내 종목만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오늘 70포인트가 들어올려줘도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정받을 때는요. 70포인트 밀려버리면 그러면 다 같이 밀려요. 그게 희한한 거지. 그래서 업종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어요? 추가적인 기준에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조정을 받아도 LG화학 겪어보셨죠? 네이버 겪어보셨죠? 조정을 받아도 또 삼성전자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10% 정리해놓고 얼마나 시겁을 했어. 다시 빠르게 되샀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훅 미끄러지더라도 지수는 방어력을 가지고 가고 종목도 방어력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수익 종목군들의 변동이 커진다는 거예요. 겪어보셨잖아요. 8월 달에 시장지수 얼마 올라와요? 8월 달에 시장지수 10%대 14%인가요? 8월 달 그 월봉 기준에서의 등락 범위가 이게 몇 퍼센트예요? 9%대. 9%대 변동이 나온 이후에 꼬리 달고 훅 밀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대형주들도 힘들었지만 LG화학이 최고점 대비 뭐 25% 빠지긴 했습니다만 또 현대차가 19만 1,500원 찍고 16만 원까지 깨져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봐야 20% 안 돼 사실은.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서울바이오시스 미코 최고점 2만 1,000원 대비해서 HFR 감당할 수 없는 조정을 줘버리죠. 근데 결국은 냅두니까 다시 또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정적인 게 낫다. 그리고 내가 덜 먹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변동성. 삼성전자 12월 이후에는 얼마? 25% 오늘까지. 12월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11월 이후에는 얼마예요? 50%? 얼마죠? 11월 이후에 보시죠. 삼성전자 11월 이후에 48.21 50% 맞죠? 윤 정도 뻥을 안 친다니까. SK하이닉스 12월 이후에 12월 이후에 얼마였어요? 아까 30%였죠. 그럼 11월 이후에 얼마? 60%. 뻥을 안 친다니까. 뻥을 안 쳐요. 구라를 안 쳐. 시장 얼마 올랐어요? 12월 이후에 12.75 아까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월 말 대비해서 얼마 올랐어요? 11월 초 10월 말 대비해서 30%. 시장 대비 최소 1.5배 이상.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그게 시가총액 1, 2위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어때요? LG화학도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 60만 원 이탈되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12월의 기준을 따졌을 때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12월에는 못 움직였다는 거죠. 어찌됐건 50%가 넘어요. 시가총액 1, 2, 3위에서 50% 넘게 수익이 나고 조정은 LG화학을 재편입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정은 거의 제한적이고 누적 수급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현대차는요. 다 똑같아요. 윤정두가 주력이다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은요.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깁니다. 예? 현대차가 이제부터 움직임을 제대로 가져가 줘야 돼. 이제부터. 현대차가. 거래량이 여기서 수반돼야 돼요. 앞에 올라온 건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 얘가 계속 주도주가 되려면은 나머지 이제 개별주 기준에서 뭐 시장 대비 시장이 30% 올라왔지만은 60%, 90%, 100%그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하다못해 뭐 셀트리온 뭐 어제 오늘 밀렸다고 얘가 왜 못 움직일까? 우리 11월 25일 날 32만 8천 원에 들어간 거예요. 32만 8천 원에. 그 37만 원대 당일날 37만 원대 차익 실현했고 이날. 근데 얘도 보면은 11월 달 기준 잡아서 44%예요. 시장 대비 약하지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세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는 주도주들이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주도주
업종 대표주가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업종 대표주, 거기에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주는 업종 대표주, 그쪽에서 계속 간다가 아니라 그쪽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실리느냐만 확인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계속 거래대금 1위를 놓치지 않는 한 얘는 계속 고점을 뚫고 가죠. 거래대금이 계속 1위에 계속 1위.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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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오케이. 내일 방송 원고에 삼성전자를 방송 원고를 역순으로 한번 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누구 하나 시켜갖고. 그러면 거래대금 계속 1위일 거야. 1위 아닌 날 것까지 다 뽑아. 뭔 말인지 알죠? 역순으로 1월 4일, 12월 30일, 12월 29일, 12월 28일. 그럼 다 그게 아마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일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무슨 얘기예요? 가장 많은 매수, 매도,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손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양봉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다 똑같다는 거고, 의약품주, 정상적인 IT 업종 다 똑같다는 거예요. 캔들 크기 자체가 다르죠. 거래대금이 월등히 10월 이후에 월등히 살아나 있죠. 나도 이런 삼성전자에서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는 이런 시세를 내고 싶다. 여러분들이 물량 다 뺏긴 거는 이런 데잖아요. 아유, 동학개미가 샀어요. 아유, 개인들이 이렇게 샀는데 이거 가겄어. 이거 가겄어. 이러는 거. 이거 얼마나 샀다고. 외국인 지분이 55.6인데. 예?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만두 하나 먹이고 내가 4개 먹은 다음에 야, 너 배부르지 하면은 옛날 아재 개그 아니에요. 아빠는 배 터지겠다 그러면서. 아니, 동학개미 코딱지만큼 산 거 그거를 수급이라고 매수했다고. 이제 동학개미가 샀으니까 얘 죽어요. 응?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조종받죠. 그 다음 동학개미가 샀어요. 이거 죽을 수 있어요. 빨리 도망 나오세요. 이게 무슨 아우 거품이야. 밑에 6만 원 공방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6만 원 공방을 하면은 시장이 붕괴가 된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시장 지수 계산할 줄 알죠. 간단하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25%라고 치면 24.8입니다. 정확히 25%라고 치고 25% 곱하기 2.47% 곱하기 전 거래일의 종가 곱해주면 나와요. 그러면 100원당 0.8포인트 정도 수준. 삼성전자 혼자 집어 올린 게 얼마? 0.8% 수준이면은 16포인트를 얘가 오늘 들어올린 거예요. 70포인트다 보니까 별 감흥이 없죠. 얘가 만약에 7만 원까지 깨져 내려가야 된다. 아우, 삼성전자 조정받아야 돼요. 딴 놈이 가죠. 그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얘가 83,000원인데 7만 원까지 내려오면 13,000원이 깨지는 거잖아. 13,000원이면 얼마?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포인트 그냥 그대로 계산해줘. 13,000, 이거는 얼마? 100포인트 깨지는 거네. 얘가 100포인트가 깨지면 전기전자 업종이 얘 1.5배죠. 그럼 얼마? 150포인트가 깨지는 거예요. 150포인트가 깨지면은 37% 비중에서 150%가 깨지면 65%의 비중인 쪽에서도 똑같이 깨집니다. 근데 절반만 밀린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게. 원래 똑같이 깨지거든. 절반만 깨진다고 치면은 똑같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150포인트가 아닌 300포인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쪽은. 얘는 덜 빠져야 되니까. 근데 덜 빠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75포인트 빠지면 얼마? 225포인트. 삼성전자가 7만 원 내려가면요. 최소 225포인트에서 최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45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빠지면 얘가 끌고 내려가는 지수가 얼마? 여기까지 빠지면 얘가 끌고 내려가는 지수가 얼마? 10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내려가는 지수가 얼마? 150포인트.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사실은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덜 밀린다는 얘기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윗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얘가 25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250포인트, 37% 비중에서, 그럼 나머지 63% 비중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시장 하락률처럼 나오겠죠. 그럼 얘네가 얼마 빠지는 게 맞아요? 원래는 150포인트 빠진다는 기준 개정해서 이쪽이 63% 비중이니까 300포인트가 빠지는 게 맞고요. 450포인트가 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덜 빠진다고 칩시다. 오른 거 없으니까 덜 빠졌어. 그러면 얘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빠진다고 치면 그게 150포인트. 그럼 그것도 225가 아니라 300입니다. 나중에 한번 차분히 계산해 보세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윤정도 말이 맞는 것 같다. 여태까지 윤정도 얘기해갖고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지수 진짜 그대로 다 가더라. 삼성전자 아우 여기서 한번 차익 실험 까불까불해서 했더니 두 번 다시 매수 기회를 안 주더라. SK 하이닉스 두 번 다시 매수 기회를 안 주더라. 현대차 두 번 다시 16만 원 찍고 나서 두 번 다시 매수를 안 주더라. 맞아요, 틀려요. 윤정도 포에버 701109 한번 갑시다. 701109 채팅방에도 다 전부 9개 채팅방에 다 빨리 책 한 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야 이 기준거래량 요거 빨리빨리 올려드리죠. 빨리빨리 701109 701109 701109 신나게 능동적으로 여기에 지금 라이브 방송에 이거 라이브 방송 이거 아닌데 그죠? 다시 라이브 방송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몇 명 접속해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접속해 주신 분들이 177분이 계세요. 이게 26개면 안 돼요. 27개. 윤정도가 눌러서 27개. 빨리. 예? 172분이시면 70% 그러면 7일은 7, 77에 49, 120개는 눌러주셔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제 몇 분이 눌러주셨어. 어제 188분이 눌러주셨어요. 188분이. 싫어요 2명 있어. 이분들 계좌 내가 보면 18할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18할 거야. 이분들 계좌가. 우리는요. 지금 이제 34개인데 눌러주신 분들은 18개 준다고. 농담이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이런 데도 다 고쳐주라고 해주는 거야. 유 선생님. 이거 담당이 누구야? 정 PD지.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바뀐 게 뭐야? 4일이 아니라 11일이지. 그걸 매번 대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게 지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본인들 스스로가 해줘야지. 본인들이 재미를 느끼고 본인들이 글 올리고 하는데 일로 와봐. 이게 그대로잖아. 여기 기준하고 요런 데 기준에서 올려줄 때 1월 4일이지. 이 클릭수에 이런 걸 스스로가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놔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면 완벽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고쳐놨다고 치면 앞전 부분도 같이 조금 더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게 바뀐 거예요. 지금 많이 능동적인 건데 더 타이트하게 바뀌어야 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1분 접속하는 거 그거 뭐 있잖아. 그런 것도 다 눌러봐. 다 옛날 거지.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시켜야 되나? 1분이면 다 복사해서 드는데 그죠 여러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가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능동적이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시키는 것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내 계좌에 수익을 내겠다의 기준이 잡히셔야 되는데 나는 뭐 모르겠어. 그냥 뭐 대충 먹고 말지 뭐. 이 좋은 장에 뭐 LG화학 대박 났어 이러신단 말이야. LG화학이 12월 이후에 대박이에요? 여태까지 힘겹다가 딱 시장 수익률 나온 게 그게 대박입니까? 아니잖아요. 옆에서 악을 쓰고 쌩 난리를 부르스를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 아니 실질적으로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거는 그쪽 분이 없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뭔 사상 최대치야.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올렸는데 내년에 48조라며 10조가 모자라는데 주식수를 14%를 이익 소각을 했잖아요. 주당 가치의 부분.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5천억 미만의 분기 영업이익에서 5조를 넘기는 분기 영업이익을 2018년도에 달성을 시켜놨죠. 그것이 그때 당시에 다 반영이 됐나요? 안 됐잖아. 자산가치에 대해서 눌림폭의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오늘 방송 자료 부분도 다 한 번씩 놓고 보시고 오늘 방송 자료 부분도 그리고 당연히 42회차 방송 자료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자료들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려 오늘도 말씀드려 그 기준인데 제가 이거 올려드리고 그것 좀 올려주세요. 오늘 PPT 작업한 거 있잖아요. 종목별로
녹십자부터 해서 삼성전자부터 그거 PDF 파일로 다 전환해 놓고 그거 한번 싹 올려드려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는 이제 도서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이제 풍문루드로서의 18일자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변형형 캔들의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어제도 야간 교육 해드렸죠. 이 기준을 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웅제약 같은 종목 잡아내실 수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11일자 기준에서는 뭐를 올려드렸어요? 거래량의 기준 다 설정해드렸죠.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 현대차를 잡아낼 수 있었던 거, 모비스 잡아낼 수 있었던 거, 현대위아는 더블크롭 김프로님께서 여러분들 잡아주신 상한가 종목인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질 때 잡아낼 수 있는 거. 네페스가 지난 12월 30일 거래량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질 때 잡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전부 거래대금 거래량의 교육을 받으셔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 11일자거든요. 이게 18일자고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 또 14일자 12월 4일자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월 4일자도 거래대금이고, 27일자는 뭐예요? 세 개를 묶어놨죠. 시장 주도주의 기준, 시장 주도주의 기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시장 주도주와 갭에 대한 기준. 요거 있잖아. 매집주에 대한 거. LG전자 매집 평균 단가가 8만 원, 매집률이 6%. 그리고 났더니 얼마? 12만 원을 훌쩍 넘기더라의 기준이 잡혔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를 어제 교육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15% 매집됐습니다 했더니 훌쩍 넘겨버리죠. 네페스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드렸죠. 이 갭에 대한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런 거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래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도 이거란 말이죠. 단순하게 이게 이제 복합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LG화학으로 내려가서 쭉 봅시다. LG화학, LG화학. 요 자료를 올려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LG화학 보시면 어때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PER, PBR을 기준 잡아서의 애널리스트 분석 내용이 아닌 윤정두가 평균치 잡아서 설정해 놓은 목표주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목표주가, 거기에 누적 수급에 대한 목표주가, 이런 것을 없이 그냥 멋부리려고 이거 매수하면요 대박 날 거예요. 뉴스가요 2차 전지가요 2017년도에도 2차 전지였어. 2차 전지가요 이거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받으셔야 되죠. 아주 그냥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러면 18일자, 11일자, 27일자, 그다음 갭 교육은 방금 올려드렸으니까 요 세 개 자료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 풍문로드로서 받으셔야 되죠. 자, 한번 갑시다. 능동적으로 채팅방에 글 한번 올려요.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전자처럼 상한가 갈 종목이 하나 지금 남아 있잖아. 현대위아처럼 상한가 갈 종목이 하나 남아 있잖아. 우리 주력에서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사랑해요. 요거 세 개 자료 이거 안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지. 무료로 공짜로 막 준다는데. 지금 사랑해요 빨리 채팅방에도 9개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능동적이신 방에 맨 마지막에 종목군도 올려드리고, 오늘 종목 교육하고 지금 9시 7분이야 9시 반에는 우리 더블클럽님 현대위아 상한가 우와우 그런 종목군들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종목 기준 잡아주세요. 내일 개장 전에 종목 주세요. 지금 182분이 들어와 계세요. 이 182분이 들어와 계신 부분의 이 흐름들 50개면 어떻게 해? 좋아요가 빨리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잘못 누르신 분, 싫어요 하신 분들은 빨리 좋아요로. 윤정두가 마케팅을 해서 뭘 했어 지금. 그리고 구독자 빨리 신청하시고, 지금 이거 구독 신청하시는 방법 링크 올려주세요. 링크. 그렇게 해서 구독 신청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키워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수시로 넣어주는 거야 우리가. 사랑해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클릭하는 방법, 또 구독 신청하는 방법, 알람 신청하는 방법 다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도서 한 권 올려드릴 거고, 우리가 쉬운 5개 갖고 안 돼. 더 빨리 열심히.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이제 조금 연기를 했나 봐요. 해외 선물 부분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연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요 끝나고 이제 밑에 가면서 이제 난리 부르스를 쳐야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려드렸고, 다시금 이제 유튜브 접속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두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아직 못 잡아드렸어요. 고바이오랩과 프리시전 바이오 빨리 잡아드릴게요. 저것을 내일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 실질적인 종목 다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밤 사이에 미국장이 어떻게 바뀔지, 유럽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게 또 바뀔지 확인해야 되니까. 고바이오랩의 경우에는 8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린 그 설정 범위가 일단은 시간에서 3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5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그 정상장의 상한가 수준.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163억이 터졌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5천억 원을 수반시켜주는 그 흐름을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가 당연히 강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5% 전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거래량의 3분의 1, 10만 주는 일단 실린다고 봐요. 그럼 최소 1000만 주의 거래량은 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주의 기준이고 그 변동성이면은 6만 원 평균 단가의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6천억이에요. 그럼 6천억이면은 굳이 6천억의 기준을 그렇게 잡지 않고 5천억만 놓고 잡자. 왜? 6천억이 터져서 20%대의 변동성을 놓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5천억만 기준 잡으면 어떻게? 대략 내일 6만 원에 거래된다고 치면 68에 48. 조금 더 잡아줘요? 그럼 900만 주로 잡죠. 69, 54. 5,400억 터지면 시초가 대비 10%의 등락 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바이오랩 900만 주 잡아드립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LG전자 편입해서 상한가 가서 30% 비중의 상한가여서 계좌 수익률 다시 얘기한다면 1억 계좌 갖고 계시는데 30% 3천만 원 사서 상한가면은 얼마예요? 900만 원 수익이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 1% 들어가서 상한가 맞아봐야 1억에서 100만 원 사서 30만 원 수익이면 1억 계좌 대비 0.3% 수익입니다. 뭐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즐겁긴 하겠지만 그 범위의 비중을 꼭 지키고 대처를 하셔야 되지 그 이상 확대해서 대처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프리시즌 바이오 같은 경우에 몇 차례 이제 그 오픈을 해드리고 신규주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전거래일에 3,300만 주 1조가 터졌어요. 시가총액 3,800억짜리가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죠. 결론적으로 이 프리시즌 바이오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소 범위가 이제 70%니까 37에 21, 37에 21 그러면 2,300만 주거든요. 그래도 7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5천억의 기준만 설정을 하자. 1조를 넘었던 종목이다 할지라도 5천억만 기준 잡으면 충분하다. 그 5천억의 기준점을 얼마? 1,300만 주의 기준으로 잡자.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이제 그 변동성 기준의 종목군들을 올려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개장 전에 올려질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걸 올려드리면서 이 기준 거래량 기준점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황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올려드릴게요. 지금 아예 그죠? 지금 지금 이렇게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쪼개서 다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황하고 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일부 쪼개서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쭉 올리지 말고 이조차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 말 그대로 이만큼 잘라서 올려드리고 이만큼 잘라서 올려드리고 다이아몬드 검은색 다이아몬드 들어간 그 분량만큼씩 잘라서 올려주셔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일자별 문자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8시 21분에 올려주셨네요. 오케이.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3일 기준에 LG전자라든가 지금 종목군들 지금 쭉 이제 뭐 시황이나 이런 거 올려드릴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PDF 파일도 다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PDF 파일을 다 올려드린다는 게 뭐냐면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PDF 파일이 다 있거든요. 다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이 좋고 행복할 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44,000원에도 매수사인 나가요. 저 88,000원 같죠? LG화학 60만 원 비중 유지. 90만 원이 90만 원 지금 오늘 찍은 게
현대차가 가장 못 갔던 거예요, 사실은. 미국, 일본 증시의 강세고 미국장 시간에서 낙폭 급격 축소하니까 걱정 마세요. 예? LG전자 86,000원, 아이고. LG전자 86,000원, 아이고. LG전자 86,000원, 우리가 무슨 뭐 그냥 하이닉스 8만원, 으하하하. 우리가 지금 다 올라오고 악쓰고 있나?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못하게 말리고 있어요. 이게 11월 2일입니다. 다 악재가 있을 때야. LG화학 60만원 저 흔들릴 때 무슨 악재예요? 응? 물적 분할 플러스 우리나라 또 미국에서 유럽에서인가요? 리콜 사태, 배터리 관련 내용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지들이 그러면 LG화학 배터리 안 쓸 거야 평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에 LG전자 71,000원 이후에 지속적인 매수, 하이닉스 8만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 거의 없어요. 거의 편입인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 웃기지도 않아. 상속세 들내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동차는 현대차 16만원 이탈됐을 때가 10월 20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돌려놓은 거고. 하이닉스는 뭐예요? 저게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이렇게 되고 23일 날 볼까요? 23일 날 11월 23일 날 11월 23일 나와라 나와봐라 23일 11월 23일 12월 23일이 되겠구나. 12월 23일이 뭔데? 12월 23일이 뭐예요? 윤정두 생일이지. 윤정두 생일날 뭔데? LG전자 어떻게 할 거야? LG전자에 보세요.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죠? 나중에 LG전자 PDF 파일 다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올려주시면 돼요. 뭐 PDF 파일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분명히 11월부터 쭉 보셔왔잖아요. 프리시전 바이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때 교육용으로 드리고 사실상 손절 범위. 지금 개장초에 LG전자 어떻게 돼요? 30% 비중 유지, 신규 편입 94,100원, 15에서 20% 편입, 10만원 미만에서 30% 확보할 거다. 그 다음에 10시 51분에 20분 만에 거래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죠. 3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97,000원에 25% 편입. 그냥 멈추고 광고해도 돼.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건 말건 멈추고 광고해도 돼. 근데 이거는 초대박 기회거든. 그러니까 또 자, 그러면 30% 완전히 꽉 채우십시오. 신규 편입자도. 오늘 사시는 분도 채우십시오. 라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가 11만 9,500원이에요. 거기서 안타깝게 상한가 2번 풀리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순매수 기준에서 매수 부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차익 실현 10%. 저 밑에서 사실 한번 꺾여져 내려갔기 때문에 얼마? 10만 8,500원에 차익 실현 한번. 여기서 10% 뺏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한번 뺏기고. 그러고 나서 12만 5,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입이 사실상 가능했었는데 12만 5,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11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IT 비중이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또 다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또 삼성전기도 있고 TB하이텍도 이번에 또 들어갔고 에코프로는 없나? 서울반도체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내차할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죠. LG전자 왜 없어? 오늘 거 해간에 다 올려드려. 그래서 LG전자 거 이게 초대박인데 얘 하나만 패도 돼. 우리는 마케팅이 뭐 필요 있어? LG전자 하나만 그냥 패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보낼까요? 그냥 HMM처럼 대박 났어요.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해야 될 분들 주말에 연휴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뭘 사야 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극대형주가 안 움직였다면 녹십자 들어갔겠지. 일빠따 녹십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장초의 녹십자에 대해서 엣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녹화를 해드렸는데 엣지님도 그 녹화를 못 보셨고 나중에 돼서 청계선 1님께서 이거 41만 원대 편입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50만 원까지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삼형제는 우리가 계속 녹십자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응? 어떻게 12월 30일 날 녹십자를 그냥 오픈을 해드렸는데 왜? 예? 12월 31일 날 보실까요? 지금 문자 교육방에 직장 교육방에 보시면은 12월 30일 띠용 띠용 어떻게 됐어요? 8시 47분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셀 띠용 LG전자 녹십자 홀딩스.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엣지님이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첫날 환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직원 무지하게 깨졌는데 깨진 것도 없이 마이크에서 깨지고 방송국 갔다 오고 들 깨졌는데 내일 아주 무지하게 혼낼 거예요. 왜? 환불을 하셔서 혼내는 게 아니야. 윤정두는 환불률이 없어요. 환불률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엣지님이 포트폴리오를 12월 30일 9시 저녁 9시에 주셨단 말이야. 12월 30일 저녁 9시. 그러면 일요일 날 이게 와야 되지 사무팀에서 당장. 반인사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일요일 날 고생해서 출근해서 이런 게 와 있으면 미리 주고 미리 들여다보고 또 오늘 장전에 올려다 놓고 장 시작하고 리딩하고 있는데 이거 툭 하고 던져놔 버리면. 그리고 우리 엣지님 심정도 이해를 하는 게 녹십자가 60%예요. 그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빨리 못 드렸어. 근데 그때는 우리도 우리 주력주 리딩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이 녹십자의 기준에 만약에 엣지님께서 이제 오후장에 나 이거 종목 질문했는데 답변 안 줘서 너무 일찍 차익 실현을 해버렸는데 쭉 가요. 속상해요. 그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면은 감당 안 돼요. 예?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긴 하지만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주력주들도 우리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 봐야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도 그 좋은 아이고 벌써 30분이다. 빨리 끝내겠다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서도 12월 30일 날 다 올려드린 그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 쭉 보시자고. 다들 풍하고 올리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가신 선배분들이 나도 처음에는요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헷갈렸어요. 뭐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면은 굉장히 뭐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믿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엣지님은 노여워지시다 보니까 에이 당신들이 대변이냐 웃을 일도 아니고 어찌됐건 여기 엣지님이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요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대처가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엣지님은 못 따라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비중 60%니까 많으니까 일부 정리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목표 주가야 이제 뭐 50만 원까지도 잡아드릴 수는 있지. 근데 10시 1분 동시효과 바로 시작됐잖아. 그럼 녹화하고 녹음하고 다른 분들 전략도 잡아드려야 되잖아. 현대차 19만 9천 원에 편입도 해드려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화 이게 파일이거든. 영상 파일인데 여기에 녹십자가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거래량은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력주에서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1바따 매수세에 나간 거예요. 이게 그 앞전에 하이닉스 12만 2천 원 편입이 됐죠. 12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종가는 12만 6천 원. 시가총액 2위에서 현대차는요 20만 7천 원. 됐잖아. 그 이제 녹십자를 말씀을 못 드렸단 말이야. 속상하게. 헬스케어 어떻게 해요? 관점 뭐 관심 관망입니다. 오늘은 어차피 주력도 아니고 수익이니까 녹십자 홀딩스 1%에 방안에서 이제 개장 초에 언급을 해드렸고 연구원이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렸고 현대차 추가 편입 잡아드리고 쭉쭉쭉 감사합니다. HMN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압박님 감사합니다. HMN 와 목표주가 오면 어떻게 목표주가 16,000원인데요 하면서 그래서 목표주가 18,000원 16,000원 목표주가인데 이때 설명드리고 18,000원 21,000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현대차 SK 하이닉스 잡아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쪽에 청계산일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 아까 개장초에도 누가 질문 주셨는데 같이 보시죠 하고 포트폴리오를 딱 보니까 녹십자가 엣지님이 60%. 오늘 갖고 계셨으면 수익이지. 근데 윤정두가 팔란 말 안 했잖아. 누가 언제 팔라고 그랬어? 팔란 말을 안 했잖아. 그럼 스스로 판단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좀 안 되신 거죠. 조금 숨 좀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숨 좀 돌리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한번 또 같이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기회를 잡으세요. 다들 지금 막 계좌 올리고 다들 난리 났잖아요. 뭐 윤정두가 올리나? 어? 오늘 단문 문자 리스트입니다 해드리고, 청계살리님은 라이브 창에서 올려주시고, 이런 HMM부터 해서 전부 다 수익 계좌 사인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일사천리님부터 해서 이제 몇몇 분들 종목 AS를 전혀 못 해드렸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해드릴게요. 우리 순이순이님 같으신 경우도 12월 30일 날부터 그 이전부터 다 이렇게 홀딩스,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녹십자 한번 볼까요? 실질 우리 조정식 선생님 기존에 40만 원 초반에 전량 차익 실현한 거 거기서부터 더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하다못해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월등히 우리는 종목을 버리질 않아요. 이대로 다 넣어놓습니다. 녹십자 랩셀 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드렸는지 요게 다 계좌 나와 있잖아요. 조정식 선생님 41%, 평균 매도 단가 40만 원, 매도하고 35만 원까지 밀렸고,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재편입의 기준은 안 잡고, 오늘 기준에서 자 목표주가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얼마? 50만 원까지 설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47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윤정두가 이거를 내 거 아니라고 매도 이러지 않아요. 왜 내 거 아니라고 매도를 해?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군들 AS를 잘 해드려야지. 그럴 것 같으면 녹십자 30일 날 안 올려드렸겠지. 그렇게 해서 이쪽도 목표주가 홀딩스의 기준 오늘 뭐라 그랬어요? 53,000원이 목표주가인데 대표님 녹십자 홀딩스 목표주가 안 올려주나요? 안 올려주나요? 그러셔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라고 한 다음에 결론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 상향합니다. 축하드려요 하면서 올려드리니까 또 결국은 또 뭐라고 답변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공지사항에 9시간 전이잖아. 그럼 12시에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예? 9시간 전이면 12시에 녹십자 홀딩스 올라갔어요. 11시 33분께. 11시 33분께 올라가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했는데 동영상을 못 보시고 대처를 못 하시면 방한 주력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 달라는 거야. 녹십자 홀딩스 오늘 이게 정확히 뭐야? 그래서 일부 공개라고 항상 돼 있는 게 이게 뭐야? 일부만 보여지는 건가? 조회수 1339회고 16분이 좋아요 해주셨는데 이때 보시면은 삼성전기 또 하이닉스 이게 언제 거지? 29일 거다. 29일 거에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1,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 쭉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 다 잡아드렸는데 왜? 그리고 지금 12월 30일 거구나. 그러면 오늘 거의 기준 녹십자 홀딩스 9시간 전에 제가 올려드린 거 이외에 업데이트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래? 올리는 사람이 공지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고객분들이 못 보시잖아요. 그죠? 이쪽은 바뀌어져 있나? 녹십자 홀딩스? 이거 똑같아져 버리네. 난 참 이 답답한 사람들이네 진짜. 몇 번을 얘기해도. 제 거에서 보여드려 볼까요? 오늘 녹십자 홀딩스를 전략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9시간 전에 올려드린 공지사항에서는 바뀌어지지를 않았고 저거를 동영상이 나오면 나올 때에 계속 바꿔주라고 했는데 우리 박주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데 여기 2시 22분에 바꿔준 거 본인만 올려주면 뭐하냐고. 그죠? 휴거라고 무료 고객님들도 이렇게 보시라고 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채팅방에 올려드린 건 해드릴 텐데 공지사항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보실 공지사항에 누가 지금 장중에 이걸 다 들어가서 다시 보시나?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력비 들어가고 추가라고 올려놔서 178회 클릭 나오려고 이걸 해놨나? 이 링크가 나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 이거 몇 시 기준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2시 넘어서의 기준이 잡혀서 올라간 거였다라고 한다면 2시 22분이에요. 그러면 녹화해서 어쩌고저쩌고 올려드린 그 기준이 되면은 이거 다 보신 거거든요. 그럼 링크가 바뀌어져 있어야지. 인원이 몇 명인데 그 링크를 못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2시 지나서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4일 기준에 녹십자홀딩스 저 당시 기준에 2시 넘어서 전략 기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게 있는지. 무료방이에요. 유료방은 당연히 올라갔고 무료방 보시면은 LG전자도 올려드리고 뭐 많은데 2시 31분 녹십자홀딩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카카오에서 링크 걸어준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유튜브 쪽에 올려서 다시 링크 걸어드리는 게 또 나옵니다. 그것도 없으면 진짜 다들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요. 그죠? 엄마 참 카카오 쪽에서 들으실 수 있었던 거고 알람 신청을 하는 순간 들으실 수 있었던 거고 직원 영구가 올려줬으면 2시 41분에 올려줬으면 직원 영구가 누구죠? 박재민 주임이죠. 카카오 올려주고 유튜브 링크 나왔습니다고 유튜브 링크를 나한테 보내줘 놓고 채팅방에 안 올리면 어떡해?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람 신청과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내줄 거야 아주 그냥 우리 연구원 직원분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요 녹십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리고 본인이 매매가 서툴러서 들어갔다가 아우 힘들어 툭 던지고 나와서 에이 내가 이 방 안 왔으면 매도 안 했을 텐데 누가 언제 녹십자 매도하라 그랬어요? 매도하라 그런 적 없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12월 30일 기준. 자, 이쪽 방의 기준에서도 12월 30일 기준에 녹십자홀딩스, 녹십자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12월 30일 관심 종목 8시 48분. 내일도 이런 종목 받아내셔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어우 10분이나 늦어졌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70109 윤정두가 최고야 70109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쪽에 실시간 72분 갖고 안 돼. 더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도서자료 아시겠죠? 도서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이조은장의 주력주 잘 설정하셔서 좋은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안 올려드리고 방송 바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더블클럽님 방송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